경윤왕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우스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차 우스컵 상당히 까다로운 편성이 짜여졌습니다. 6경주하고 7경주 그들만의 리그 편성인데 상당히 좀 어렵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 경주도 머리가 있으면 후착 선정이 상당히 좀 까다롭기 때문에 우수는 공격적인 승부, 배당 공략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복승식으로 접근해 봐도 배당이 상당히 좀 좋게 형성될 가능성 상당히 높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분위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6경주입니다. 깝깝한 그들만의 리그가 짜여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직선에서 취발 발에 나갈 수 있는 진성균이 김병선을 활용해 나간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길섭을 활용해 나간다면 아무래도 진성균의 직선 취발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길섭도 자력 능력을 갖춘 선수입니다. 하지만 2월달에 발목 부상을 당했었다라고 얘기했었던 이길섭 불안감 있긴 합니다만 힘대결 펼쳐 나간다면 수도권들이 이길섭의 뒤를 물고 갈 수도 있다는 점에서 과감하게 한번 양분해서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7경주도 깝깝합니다. 오히려 6경주보다 더 어려운 편성이 짜여졌어요. 그들만의 리그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배준호가 주도력을 발해 나가고 이기한이라든지 최영진이 호백과 막혀 나간다면, 배준호가 완금만 조절해 나간다면 충분히 유리한 입장에서 버텨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히려 이기한이 직선에서 추입발 살려 나간다면 이기한의 뒤를 물고 갈 수 있는 김정훈이라든지 김명래와 협공을 통해서 이변 가능성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광명 우스컵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시우하고 이형민이 전략적인 탑점만 찾아 나간다면 동반 입상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최성국이라는 컨디션 좋은 선수가 있어요. 박상훈, 이명환 주드력 발에 나갈 수 있죠. 강전이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도 파업하고 비파업으로 양분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공격적인 승부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선수들이 기량을 인정한다면 6위하고 6-3 안에서는 김시우와 이형민, 김시우와 최성국 안에서는 무난하게 마무리가 될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9경주입니다. 김동훈이 직전 회차 이어서 연속 출전하고 있습니다. 결승전 때 나름 선전 펼쳐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합니다만, 직전 회차 내용 보면 아무래도 김동훈 아직까지 몸이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 점 때문에 경주권 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윤진규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광명 우스컵 10경주 김민배가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습니다. 김민배 뒤를 막해 나가는 선수가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문영인이 있을 것 같고 고병수가 있을 것 같아요. 송경방이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송경방의 선정 가능성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김민배가 무너지게 된다면 정지민 버티기도 노려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김지광이 오랜만에 출전하고 있어요. 과연 재기량 발에 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재기량 발에 나간다면 김범준이나 황정현 수도권 활용해 나가면서 짧은 승부 펼쳐 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백기를 극복해 나가지 못한다면 배당 가능성도 충분히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에서 과감한 승부까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우스컵 6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죠. 깝깝합니다. 가급적이면 쉬어 가시는 전략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김병선이 힘을 씁니다. 얼마 전에 짧게 가면서 머리까지 쳤어요. 그 기세를 이어나간다면 김병선이 유리할 것 같은데, 김병선이 활용해 나가기보다 힘을 쓸 것 같습니다. 이럴 진성균이 밀착 막혀 나간다면 진성균도 컨디션 나빠 보이질 않아요. 김병선을 상대로 직선 주입발 살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병선이 이길섭을 활용해 나간다면 진성균이 주입발 살려 나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1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은 기본이 돼 복승을 함께 염두에 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길섭도 시속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2월 달에 발목 부상을 당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만큼 회복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길섭도 앞선 경주 내용 보면 저치기 나섰을 때 11초 때 한 초중반 시속이 나오고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이길섭이 먼저 때리고 1번이 몰고 갑니다. 김병선이 뒤에 달라붙게 된다면 진성균이 이길섭을 활용 나가면서 짧은 취입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1번과 7번의 전략적인 연합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의 추입발을 먼저 기대하는 1번과 3번의 동반 입상 먼저 가져가 보자는 점, 1번, 7번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번 편성 뭐 진성균하고 김명선이 붙어 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김경환까지 경상권 연합 펼쳐 나가게 된다면 이길 수업은 이들을 뒤에다 두고 앞에다 두고 저치기 타임 잡아 나가거나 오히려 이길 수업이 이들을 상대로 먼저 주도권을 잡아 나가게 된다면 이길 수업의 뒤는 주강 1위라든지 2호가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오히려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이길 수업 뭐 2월 달에 발목 부상이 있긴 했습니다만 희소감이 괜찮기 때문에 진성균, 김명선 믿다가 고전하게 된다면 주광일 쫓아가죠. 2호도 마크되면 따라 나설 수 있기 때문에 7, 2하고 7, 6 이런 편성에서는 이런 경주권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1317인데 1번과 3번 쪽을 경제 중심으로 한번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급 7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앞선 경주보다 더 깝깝한 편성인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은 무조건 쉬어 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배팅 전략을 세워간다 하더라도 쌍승보다는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굴 머리로 놔야 될지 고민스러운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젊고 힘이 좋은 배준호가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수성팀에서 유재민하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유재민 가장 핫한 선수입니다. 마크도 가능해요. 몸싸움이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요즘 들어서는 잘 쫓아가면서 직전 결승전에서는 또 2차권까지 선전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배준호와 훈련하고 있는 류재민과 훈련하고 있는 배준호 류재민 가기만 해도 배준호의 훈련량은 엄청나죠. 희소감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배준호가 복싱의 중심으로 안정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발주대 2점 살려나갈 수 있는 최영진이 초반부터 후미권 막혀나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아무래도 동강주 팀에서 윤진기하고 훈련하고 있는 이기한 몸 많이 올라왔어요. 마크되면 쫓아 나설 가능성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번 편성 예선만큼은 4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4번하고 3번, 4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4번과 3번의 연합 가능성 쪽에 우선하실 때 발주대 위치가 좋은 최영진 마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추입은 불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쫓아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빠른 시속 경주가 아닙니다. 7번이 때리고 4번이 물고 가고 그 뒤로 1번이 물고 가게 된다면 4번과 1번, 4번이 넘어서고 1번이 쫓아 들어가는 4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4번과 3번의 동반 입상 쪽에 4번과 3번 쪽에 우선하실 때 4번, 1번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 최범기가 먼저 때릴 것 같아요. 배준호가 막혀 나가죠. 1번이 막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노려보고 싶은 게 앞선에서 제가 언급했다시피 이기안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다는 점, 동강주 팀 선수들 특히 윤진규와 훈련하면서 몸이 많이 올라온 이기안이 솔직히 이번 편성 때려봐야 12초입니다. 선발급 전후 시속밖에 안 나와요. 후미에서 저치기 타임이 잡아나가게 된다면 오히려 김명래가 먼저 주도권을 잡아나가고 이기안이 막혀 나갑니다. 이를 김정은이 쫓아가게 된다면 이번 편성 3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기안이 동서울하고 부천에서 훈련했었죠. 광명 안산에서 훈련했었던 수도권 이 김정은이 선배입니다. 그 점 때문에 좀 노려본다면 3번 중심으로 김정은이에요. 3번과 2번입니다. 6번 김명래 쫓아가는 3번과 6번 정도는 3위하고 36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그래도 4-3이 먼저입니다. 4-1이 차선인데 복승까지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우스급 8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시우가 짧은 승부 펼쳐 나가다 보니까 쉬운 경기에서도 고전했었고 결승전에서도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직전 회차 선행력을 발휘해 나갔습니다. 물론 낙차 사고가 있긴 했습니다만 버텨내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었었던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시우가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시우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영민을 의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영민 힘을 써야 되는데 마크의 작전 펼쳐 나가다 보니까 점수는 많이 쌓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도 많이 높아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김시우하고 이형민이 전략적인 타협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1km 속도 경주하고 1km 독주에서 활약해 나갔었던 2살 터울 선수 출신 들이라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연합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선수와 노조가 아닌 선수이긴 합니다만 탑 좀 찾아 나간다면 6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최성국이 박상훈이나 이명환을 활용해 나가면서 넘어서요. 이를 김시국가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수도권 연합에 한 동반 입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6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이 우선이에요. 6번과 3번은 차선으로
6번하고 3번, 6번과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2하고 6, 3 기본적인 전략 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변수라고 한다면 3번, 6번, 2번이 자리 잡아요. 여기에 성종환이 상남팀이기 때문에 물고 가게 된다면 앞선에서는 1번하고 5번 주도력 발휘 나갈 수 있는 5번하고 1번이 힘을 씁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성국이 몰고 가요. 몰고 가면서 짧게 가져간다면 김시우가 오히려 넘어서지 못하면서 고전할 수도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최성국이 힘을 쓰고 이를 강전히 받아가게 된다면 3번을 중심으로 3번과 4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3번과 2번 외선에서 반격 나올 수 있는 노조 선수들이 연합 펼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최성국 중심으로 3, 4나 3, 2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김시우 먼저 인정하고 이영민과 타협입니다. 독주 출신 선수들 수도권 협공 펼쳐나갈 수 있는 최성국 6번과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메우스컵 구경주입니다. 김동훈이 연타 출전하고 있습니다. 특선에서 강급된 김동훈 직전 회차 결승전에서 운 좋게 3차권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몸이 많이 살아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 득점은 월등하게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경주 간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윤진규가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경기를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동광주 팀 선수들 젊은 선수들이 똘똘 뭉치면서 훈련을 빡시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진규도 선행도 가능하고 저측의 타이밍도 잡아 나갈 수 있어요. 물론 윤진규의 뒷자리를 김동훈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추입기에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윤진규가 앞선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이동근이라든지 윤여범이 있기 때문에 활용해 나간다면 짧게만 가져간다면 이동훈 추입 버거울 것 같아요. 복승은 기본입니다. 윤진규의 선행력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나이 어린 윤진규 9살이나 어린 선수라는 점에서 2번과 4번의 전략진 연합 쪽에 2번하고 4번, 2번과 4번의 전략진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윤여범이 쫓아 들어가는 2번, 3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과 4번의 전략진 연합이 우선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복승 함께 엄도하시되 2번, 3번 차선으로 2번, 3번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2번, 3번 차선으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2번하고 4번이 어차피 신경전을 펼쳐나가야 됩니다. 1번 장경동이 4번의 뒤를 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윤여범이 앞선에서 힘을 쓰게 된다면 두 선수 신경전 펼쳐나가다가 무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선행력 발에 나갈 수 있는 윤진규가 고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그렇죠.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윤여범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그 점 때문에 윤여범을 중심으로 꿈이 막혀나갈 장경동, 김동훈이 외선에서 날라오는 3일, 3사 3일과 3, 4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경제 중심은 아무래도 전 이번 편성 2번과 4번의 전략적인 연합인데 복승 중심이라는 점 3번이 차선되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스컵 10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까다롭습니다. 김민배가 이번 회차 특별승급 도전하고 있어요. 시속감 면에서 월등합니다. 김민배 혼자 달아나는 경주죠. 쫓아갈 수 있는 선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강급자 고병수 컨디션 살아나고 있는 송경반 문영윤도 최근 들어서 자신감 찾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후착 선정이 쉽지만 않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배가 과연 누구와 홈 맞춰 나갈 것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넓게 본다면 정지민까지 동갑내기 친구이기 때문에 김민배 후착 선정 쉽지만 않은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김민배가 가게 된다면 송경방이 밀착 막혀 나가면서 쫓아갈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요즘 동강주 팀 선수들이 상당히 몸 상태가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특히 김병이죠. 지난 회차도 김병 머리로 전략적으로 적극적으로 보내드려서 좋은 배당 안겨 드렸었는데 김병하고 함께 훈련하고 있는 송경방입니다. 취임만 놓고 본다면 송경방이 월등해요. 5번하고 4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5번, 4번 쪽을 경제 중심으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4번 쪽에 우선하시되 그래도 발주대 좀 살려나갈 수 있는 문영윤이 좋은 자리 잡아놓는다면 김민배를 덥석 물고 쫓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마크되면 쫓아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과 2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에서 5사하고 5위 경주권 5사하고 5위는
공략해 볼 수 있는, 노려볼 수 있는 상황 견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사, 5위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변수 가능성도 있죠. 변수 가능성이라고 한다면 김민배가 월등합니다. 한데 가끔가다 김민배가 타이밍을 기다리다가 타이밍을 빼앗기면서 고전했었던 경주가 상당히 많아요. 김민배가 힘을 썼던 경주에는 선전을 펼쳐나가는데 타이밍을 빼앗겼었던 경주에는 고전했었던 경주가 많습니다. 정지민도 물론 기복은 보여주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강제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정지민이 때리면 그래도 시속감은 상당히 좋아요. 그 점 때문에 정지민이 가게 된다면, 수송팀에서 훈련하고 있는 정지민이 가게 된다면 전 개인적으로 김민배가 고전해야 되죠. 하동성도 요즘 컨디션이 괜찮습니다. 송경방이 달라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7-4나 7-1은 7-1이나 7-4는 과감하게 한번 정지민 놓고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민배 놓고 후착 찾기인데 송경방 쪽에 좀 더 우선하시되 문영인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1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지광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44주 만에 출전하고 있죠. 작년 6월달 이후 간만에 출전하고 있는 김지광. 분위기는 좋습니다. 동기생인 김범준이 있죠. 수도권 선수인 황정현이 있습니다. 어설프게 때릴 수 있는 김광석, 후민 마크에 주력해 나갈 수 있는 유성철이 있기 때문에 김지광이 경주를 펼쳐 나가는 데서는 상당히 유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백기로 인해서 김지광이 재기량을 발휘해 나가지 못한다면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번 편성도 쉽지만 않은 상황이란 점, 김지광을 인정할 때와 아예 빠졌을 때를 양분해서 노려봐야 될 것 같은데, 김지광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정받게 된다면 동기생 김범준을 타겟으로 할 가능성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20기 동기생에다가 전법적인 궁합이 상당히 좋아요. 김범준이 때려주고 김지광이 몰고 갑니다. 그 뒤를 2번하고 3번이 달라붙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시속감 여부에 따라서 김지광 작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이규백이라든지 고정의 김광석을 확인해 나간다면 김범준의 경주감이라면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번과 7번의 전략적 연합 쪽에 우선 하시되 김범준이 버텨내지 못한다면 6번과 2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7번 김범준이 1번하고 5번을 활용해 나가면서 짧게 젖힙니다. 6번이 있을 것 같고 그 뒤를 2번과 3번이 막혀 나갈 것 같은데 6번이 넘어서려 가다가 퍼져요. 그렇게 된다면 7번이 1번과 5번을 활용해 나가면서 그대로 버텨냅니다. 뒤늦게 2번하고 3번이 날라오게 된다면 7-2하고 7-3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7-2, 7-3, 7-3과 7-2는 김지광 빠지면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경제 중심은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황정현하고 김범준 중에서는 동기생 쪽에 6번과 7번 쪽에 좀 더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장 또는 지점에서 경륜왕채 구입하시고 저의 설명을 들으시게 된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케어레싱 경륜왕 검색하시게 된다면 PDF 다운 받으셔서 컴퓨터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드폰 플레이스토어에서 경륜왕 다운 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특성급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